네, 지금 하단 자막에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위성 발사체인 나로호 3차 실험 발사 예정이 29일로 예정이 돼 있다. 아까 1부 때 말씀을 한번 드렸죠. 다시 한번 또 속보가 떴기 때문에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업종 테마 서바이벌가입니다.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또 기업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네.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일단 오늘 IT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런 IT 업종에 더불어서 LG전자에 관련된 트레이스를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트레이스 자체도 이번 달부터 양산이 한다면서 주가가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록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협력 업체들, LG나 스마트폰 관계된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이 이런 추세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캐파의 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에서도 이 어떤 패널 부분,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LG 트레이스도 역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단연코 이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와 또 그와 관련된 IT 부품주들, 오늘은 아몰레드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또 돋보이는군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제 다시 또 회복을 좀 하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지난주에 터치 패널, 대화면 터치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구경 그 관련된 기업 트레이스를 얘기해 주셨고, 주가는 아직은 양호한 편이군요. 네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선정해 주신 유망 업종, 키워드를 또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최근에 그 전체 원화 강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가치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강국에 의해서, 강국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국의 통화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에서 수출이 조금 불리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화 강세의 내수 업종들 또는 거기에 맞는 이 어떤 항공사라든지 외화부채가 많은 이런 업종들을 제가 구별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어떤 오래된 기업,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료 또는 원당, 설탕에 관련된 대한제당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원화 강세, 거기에 따른 수혜주라고 하면 조금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원화가 강세일 때 분명히 또 실익을 가져가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많이 상승했을 때 싸게 보통 이 선도 거래를 통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제당 업체들은 이렇게 싸게 사놓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한테 이 가격을 전가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데, 네네. 자, 소비자들이 들으시면 좀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럼 대한제당은 좀 포인트가 뭘까요? 예, 대한제당은 국내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3%,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제가 이 대한제당을 들고 온 키워드는 성장의 정체성이 있는 이 국내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서 세계의 어떤 자회사, 종속회사에서 굉장히 빠른 우리나라의 80년대나 90년대의 어떤 성장률, 고성장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한 14%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연결로 봤을 땐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더구나 중국은 돼지 사료를 굉장히 수요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돼지 사료에 어떤 강점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대한제당을 좀 갖고 왔는데,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원당 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원가율이 3% 정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대한제당은 현재 그럼 종속 연결로 했을 때 이 회사의 EPS는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 계속해서 매일 유효가 이 어떤 그 EPS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도표로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원당 10% 하락 시 원가율이 개선이 되면서 이 어떤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결정적인 게 바로 원자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전체 이렇게 원당이나 곡물이나 전체 시장이 줄었던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중국의 수요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이 곡물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대한제당이 그만큼 수혜가 되면서 제가 이 어떤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보여지는데요.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정체를 해서 성장률이 한 7, 8%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GDP가 한 4% 정도 내외를 생각한다면 중국 시장에 이렇게 연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이 회사에 연결을 했을 때 중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청도, 청진 또는 난경에 의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청도, 청진 같은 경우 공장이 100% 가동률, 우리가 보통 흔히 68% 정도 가동률이 보이면 굉장히 어떤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는 오래된 회사만큼 한 3세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100% 정도 공장을 하나 완성하고 돌리고 나서 또 하나 공장을 돌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가 아닌가. 더군다나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세라고 했는 그 내용이 증여가 완료됐을 때 주가의 본질 가치는 부각이 된다는 다른 회사들도 많이 봤을 때 이 회사는 증여 완료로 본질 가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면은 굉장한 저평가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대한제당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제당은 현재 주가가 27,400원입니다. 오늘은 보합 정도 되는데요. 액면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기업하고 조금 다르게 이채롭게 2,500원입니다. 네. 이걸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한제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의 요인들을 쭉 설명을 브리핑해 주셨는데 자산 가치가 또 있습니까? 네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서울 사옥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의 공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한번 잠깐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은 이 부동산의 가치가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물론 재평가겠죠. 뭐 팔거나 어떤 변화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현재 측면에서 읽었을 때는 이 회사 역시도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 어떤 실적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어떤 그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258억에서 520억 이런 것들이 바로 원화 강세의 수혜가 결정적으로 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자료 화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뭐 EPS 주당 순이익이 5,000원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뭐 하여튼 PER 기준으로 오늘 PER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과거에 자산주, 저퍼주 뭐 이러면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좀 각광을 받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죠? 네네. 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 대한제당만의 어떤 돌파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좀 없습니까? 대한제당 같은 경우 현재 그 85만 주의 자사주가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신영투신에서 한 5.2% 정도 시장에서 매입을 했는데 신영투신의 특성상을 본다면 굉장히 어떤 그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를 많이 편입하는 경우를 봤는데 현재 직전 고점 23,000원 또는 액면가 2,500원 배당 수익 성향률이 한 연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주가가 좀 밋밋하지만 오늘 하루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또 휴장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오늘 왕창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내일도 오르겠느냐. 그건 또 미지수기 때문에 때로는 포트폴리오로 안전성을 구비하는 구성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현재 시가에서 일정 비율만 편입을 하시고 손절 매가는 25,000원 정도. 보통 기관들은 20%의 손절을 하는데 분할 매수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하면 자산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 전법으로 25,000원에 손절을 하시되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는데 이 회사의 어떤 그 전체적으로 자본금이 크진 않고 어떤 홀딩스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자회사가 굉장히 많고 종속회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어떤 성장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 관점으로 35,000원을 드렸지만 조금 들고 있어도 배당도 받고 성장 가치도 있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주식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들고 왔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IT라고 하는 성장의 아이콘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있어서는 안정형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대한제당 지주회사의 개념으로 연말에 배당을 한번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업종 테마 서바이벌 오늘은 모이스탁의 홍은조 대표로부터 대한제당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